PM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재 다른 직무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PM으로 직무를 전환하고 싶은 분, 그리고 신입 지원자이지만 PM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검사원은 검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검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4년차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평소 저희 채널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군의 개념과 PM은 어떻게 일하고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다 보니 프로덕트 매니저로 신입 취업 혹은 경력직 직무 전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올렸던 달라진 PM 직군의 트렌드 영상에서 업계 내에서는 PM이라는 직군의 개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이제는 이 직군이 고도화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PM으로 일하고 있거나 PM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것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여전히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 방식에 대해 물음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재 다른 직무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PM으로 직무를 전환하고 싶은 분, 그리고 신입 지원자이지만 PM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의 개념과 PM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구독자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기대되는 롤은 도메인과 회사,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PM에게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은 있는데요. PM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상위 전략부터 실행, 시장 출시와 고도화까지 전 과정을 리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자, 퍼블리셔, 개발자 및 데이터 분석 직군, 사용자, 고추마켓, 프로덕트 리더십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리드하는 숙련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와 비즈니스 맥락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구조화된 사고와 업무를 끌고 나가는 추진력과 끝까지 완수하는 그릿,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별력, 그리고 서로 다른 타 직군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제너럴리스트 직군인데요. 말 그대로 프로덕트 성공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는 역할이다 보니 PM 직무 모임에 나가면 프로덕트 빌딩, 조직 문화에 따라 다소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잡부라고 부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PM으로서 스스로 나는 어떤 역할이지?를 종종 고민할 만큼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래서인지 PM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PM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오해를 사지만 실제로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이 아닌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PM은 인사평가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PM은 프로덕트의 비전을 팀에 공유하고 공감을 얻어내며 프로덕트 팀을 동기부여해서 프로덕트와 프로젝트가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PM은 함께 일하는 메이커, 즉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PM에게 조직장으로서의 인사권한까지 함께 부여하는 회사는 적은데요.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따르면 PM의 마음처럼 동기부여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유하고 설득했음에도 프로덕트 비전에 함께 가슴 뛰지 않아주는 메이커와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점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 장기 비전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만의 리더십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PM은 고도의 기술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PM의 백그라운드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수학, 통계학이라면 굉장한 강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PM들은 대부분 백그라운드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혹은 엔지니어로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술 집약적인 프로덕트일수록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곤 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지식 수준이 높은 PM이라면 복잡도 높은 제품을 매니징하는 데에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PM이 기술자만큼 기술을 잘 알아야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프로덕트 팀 내에 있는 개발자나 기술 담당자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며 PM은 어디까지나 프로덕트를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일을 최우선 역할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함몰되기보다는 더 큰 시야에서 장기적인 타임라인 속에서 제품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오너가 아닙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오너의 개념이 유사하다는 것은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데요. 국내에서 프로덕트 오너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쿠팡의 프로덕트 오너 책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업자들 간 여러 논의들이 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전제는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덕트 매니저 모두 메이커로서 동등하게 중요하고 또 지향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감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를 바라보는 온도는 국내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듯 공공연하게 프로덕트 오너가 되지 말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프로덕트 오너는 비즈니스 가치나 고객 피드백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기능과 피처를 정의하고 전달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리콘밸리에서는 PO는 모든 백로그와 우선순위 지정에 대한 오너십을 갖는 사람이고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전반의 로드맵과 전략을 포함하여 제품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를 부르는 명칭은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PO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PM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명을 채택하는 프로덕트 중심 회사가 꽤 많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정의를 잘 아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PO 문화의 발원지나 다름없었던 쿠팡에서도 현재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명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는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전문가가 아닙니다.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워터폴과 애자일 그리고 하이브리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워터폴은 마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일방향으로 흐르듯이 정해진 서비스 배포 일자에 맞게 프로덕트 개발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단계적인 개발 방법론입니다. 반면 애자일 방법론은 특정 일의 배포 일자를 정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품 기능을 출시, 고도화하는 개발 방법론이며 이 개별 사이클을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각 방법론의 장단이 명확해서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며 항상 낫다는 것은 없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 니즈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을 더 빈번하게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애자일 방법론을 수행함에 있어 스크럼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럼을 진행하는 스크럼 마스터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PM, PO와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PM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이런 애자일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PM은 조직과 프로덕트의 특성에 따라 워터풀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으며 애자일하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스크럼 마스터가 조직 내에 별도로 없다면 이런 팀 문화와 기업 문화는 프로덕트팀에 속한 모든 메이커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PM은 데이터 분석가나 사용자 리서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PM이라면 결국 데이터 분석가와 사용자 리서처의 영역을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리서치의 결과는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무엇이며 이 결과를 통해 어떤 결론을 어떤 근거로 도출했나요? 이번 데이터 분석의 방법과 한계는 무엇이죠? 라는 질문에 대해 데이터 분석팀이 이렇게 결과를 전달해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PM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PM이 전문 데이터 분석가나 사용자 리서처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영역은 조직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모든 PM의 백그라운드가 통계학이나 소비자 조사 전공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PM은 전문 데이터 분석가나 사용자 리서처는 아니지만 분석의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가 제공하는 결과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의문이 드는 지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빛미디어의 스폰서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군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애로사항이 바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공부할지 모르겠다라는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김영욱님의 신간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서는 바로 이 PM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개념적으로 그리고 예시를 들어 총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좋은 지표 설정의 조건과 유용한 프레임워크, PM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의 실수 같은 개념적인 부분부터 능력 있는 PM의 조건과 협업 방법 같은 일하는 방식까지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통찰력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 김영욱님은 LG와 일본의 종합 IT 기업 후지츠를 거쳐 현재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에서 25년째 프로덕트 매니저이자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업계 경력이 30년에 달하는
PM 선배님이 정리해낸 도서인 만큼 저도 정독해서 읽어보았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컨셉이 아직 생소한 분들에게는 정말 잘 정리된 개념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빛미디어에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 이벤트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총 5분에게 이 책을 선물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저자 김영욱님은 브런치 스토리에서도 활발하게 프로덕트 매니저 관련 글을 공유해주시는데 상당히 밀도 있는 경험과 인사이트를 묶은 글들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욱님의 브런치 스토리 링크도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PM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 채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